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신중하게 용의자들에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NC소프트, 두 번째 용의자 제일모직, 세 번째 삼목에스폼입니다. 요즘 들어서 건자재에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용의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부터 수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NC소프트. 알리바이는 충분한 가격 조정, 실적 개선 기대감 유효하다. 네, 증거 제시해 주시죠. 네, NC소프트가 제시한 이 알리바이가 상당히 99% 정도의 신뢰성 있는 그리고 증거로서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위험으로 좀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의 증거를 잠깐 논하기 전에 한 2달 전이죠. NC소프트 M&A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이 종목이 저희 이 체포 및 이 지금 후보 종목군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M&A 같은 경우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가장 이슈가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M&A가 지금 불을 붙지 못하고 약간 한 발짝 서로 물러난 상태죠. 그래서 재료가 일시적으로 불이 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이하고는 좀 틀리지만 기존의 알리바이를 놓고 같이 봤을 때 저는 전체적인 거는 위험 종목군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종목군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증거는 기대감, 즉 실적 개선 기대감만 갖고는 약간 이 종목이 상승하기에는 지금 역배열 단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A 쓰나미라는 거는 가격 장벽, 지금 알리바이로 제시한 충분한 가격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M&A라는 이 쓰나미 앞에서는 저 가격 매력이라는 장벽 자체가 이걸 막기에는 좀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든지 이 M&A 쓰나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제기될 때의 진정한 이 주가의 알리바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좀 실효성은 약하다라고 보여져요. 증거로서는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M&A라는 그 큰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먼저 실적, 알리바이로 제시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타당성 조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NC소프트 연간 실적입니다. 2013년도 매출액이 7조 5천억, 그 다음에 2014년도 8,300억, 2015년도는 약간 증가한 8,500억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영업이익이 회복되고 있죠. 10% 정도 가까이 늘어난 8.7% 늘어난 3천억 원으로 이 300억 가까이 좀 늘어난 형태가 될 걸로 보여져요. 실적이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알리바이로서 타당은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NC소프트는 지금 실적을 논하는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M&A가 포커스다라는 것에 놓고 보고 여전히 그쪽으로 알리바이를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M&A 자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위험 종목군으로 놓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이 넥슨 쪽에서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네. 지분을 네.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좀 나왔었던 이슈였는데 네. 이게 이제 불이 꺼졌기 때문에 네,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고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가격 변동성으로 봤을 네. 때 지금 현재의 알리바이인 충분한 가격 조정, 실적 개선 기대감 이게 맞지만 M&A 앞에서는 마치 태양 앞에서의 촛불처럼 주가에 움직이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 종목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NC소프트가 올해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을 시작한다는 점, 지난해 연말에 상당한 시장의 기대감을 안겼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넥슨이 좀
예상과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적대적 M&A라는 그 얘기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또 그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되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실적 개선이나 모바일 쪽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할 때라고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사 진행해 주시죠. 예, 우선 일전에 그 NC소프트 이제 넥슨의 이제 경영 참여 발표로 이제 상한가 진입을 하였을 때, 저는 그때 당시 좀 체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이런 경영 참여가 이슈로만 좀 작용할 것이라는 것과 또 앞으로의 좀 사업성을 좀 더 지켜봐야 이제 한다고 하기에 좀 체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조정이 오면서 현재는 이제 일본 기준이죠. 121선에 좀 안착을 하면서 알리바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이제 석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좀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증거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게임의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현재 구간이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좀 반등은 좀 충분히 좀 나올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초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불스 모바일이 두 번째 베타 테스트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MXS의 모바일 두 번째 베타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리니지 이터널이라든지 MXM의 베타 서비스도 2분기 초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언 모바일이라든지 MXM의 모바일 등 모바일 게임도 좀 상용화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게임주의 특성상 현재 조정에 의한 좀 강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우려감으로 진행이 되었던 모바일 게임도 이제 올해 총 한 8개 정도 타이틀 좀 출시될 예정인데요. 현재 주가는 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 반영은 아직은 좀 안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시에는 좀 강한 좀 상승이 좀 보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넥슨과의 경영권 이슈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증거인데 분명 넥슨의 경영 참여는 주가에 좀 강한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17일 날 NC소프트가 넷마블과 이제 우호 지분을 좀 확보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NC소프트가 넷마블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에서의 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 지분 확보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주 비중을 좀 본다면은 오히려 넥슨의 15.1%보다도 좀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 전략과 동시에 좀 경영권 방어에까지 좀 하게 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서강 상태로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가는 조정이 온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신규작들의 기대감이 아직은 좀 미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모바일 게임을 낸다는 기대감이 컸었고, 연초에는 또 때 아닌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럽게 했었던 NC소프트, 넷마블이 조금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불확실성을 우려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것은 차치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성을 볼 때인가? 여기에 대한 투자자의 고민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요. 실적과 성장성을 보자는 쪽과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쪽으로 시각이 나뉘었습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증거 불충분, 위험 쪽으로 놓도록 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제일모직,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상속세를 위한 지분 매각 가능성,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다. 세금을 내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좋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일단은 이 제일모직이 말하는 알리바이 상속세를 위한 지분 매각 가능성은 안 좋은 이야기죠.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지분 매각, 그러니까 상속을 위해서 상장한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에버랜드죠. 제일모직이라는 사명은 없앴고 그리고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다. 이 알리바이는 이것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로서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보면 안 돼요.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체포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을 반박 자료를 본다면요. 제일모직은 에버랜드로 이재용 씨가 지분을 25%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 아니라 100원짜리예요. 100원인데 현재 16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죠. 이걸 5,000원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8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8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액면가 500원으로 환산하면 80만 원이죠. 따라서 저는 이 상장의 목표, 상장의 목적이 이재용 씨의 상속세 지분을 확보해 주려고 상장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목적 달성은 완료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 SDS하고 에버랜드인 이 제일모직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이 달성돼서 토사구팽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열사들을 또 지배하고 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에버랜드 이 제일모직 자체가 삼성그룹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지배구조 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목적 달성했잖아요. 상속세 지불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질 가치를 다시 찾아가죠. 따라서 저는 현재의 증거로서 상속세 지분 매각 가능성 맞다.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지만 네. 주가는 너무 높다. 그래서 800만 원짜리 주가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세를 내긴 내겠죠? 낼까요? 이거 확실하다고 당연하죠. 되나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잖아요. 예전에 삼성 이제 그 에버랜드 지분을 60억을 가지고 지금 뻥튀기를 해서 삼성을 다 장악한 거죠. 그때 세금 16억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재용 씨를 꼬리표처럼 지난 20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상속세는 한 6조 원 정도 이번에 최대. 6조 원 정도 낼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는데 제일모직뿐만 아니라 SDS도 그렇죠. 그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좀 팔아치우는 수급적으로나 어떤 주가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수급적인 부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 지분을 만약에 25%에서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부진 씨라든가 동생 되는 이부진 씨하고 KCC 지분을 합치면 에버랜드 이재용 씨를 위협합니다. 네.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 그 판닥에서 주가가 빠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전체 시가총액이 합쳐서 50조예요. 애들하고 제일모직하고 SDS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또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블록세일로 넘기는 방식이 있고. 네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걸 수급과 공급의 시장 논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물건 사는 것처럼 이 대기업들은 법적인 요식 행위를 만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재용 씨가 돈이 없어서 상장해서 상속세를 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걸 벌은 거를 내가 벌었다는 걸 증빙해야 되잖아요. 이 요식 행위를 마치기 위해서 사실 상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러면 심리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실제로 수급적으로나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심리 차원이 아니라 본질 가치. 그러니까 800만 원이기 네네. 때문에 당장 이거를 또 억지로 끌어들일 이유 없다는 거죠. 당분간은. 이미 목적 달성했죠. 상장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를 블록세일이나 이런 걸 해서 주식으로 정부에다 넘기는 방식도 있거든요. 또 부동산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목적 달성은 됐다.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팔아서 상속세를 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대납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다. 다만 환산했을 때 800만 원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서 체포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어떤 증거 가지고 오셨나요? 우선 제일모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위험이라고 해도 뭐 향후 뭐 삼성그룹에서의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선두 기업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또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위험이라고는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의 지배 구도로 좀 봤을 때 제일 상위에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 SDS 뭐 상장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오너가가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삼성전자 지분도 가장 많이 가진 뭐 삼성생명의 또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오너가 3세들이 지배 구조상 뭐 제일모직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들을 좀 지배할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상속세를 위한 뭐 지분 매각의 가능성인데요. 현재 뭐 상속세 납부설만 좀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SDS를 통해서 지분 매각을 통해서 뭐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 뭐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를 뭐 이제 분할로 낼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경영권 승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일모직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크지 않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의 두 번째 증거는 뭐 제일모직이 좀 다양한 좀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사업 구조 내에서도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을 이제 겸비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패션 사업이라든지 건설, 뭐 F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금 서비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좀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FC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패션이라든지 레저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을 좀 가진 사업으로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전국에 약 한 430만 평 정도의 토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또한 좀 튼튼하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제일모직의 성장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좀 매집을 하시는 것도 좀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됐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평가? 고평가요. 너무 주가가 높다, PR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요? 실질적으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액면가 이제 100원짜리 이제 종목이긴 한데요. 그 시장에서 고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뭐 PER로 봤을 때도 좀 뭐 엄청난 지금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고평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내에서 그런 지분 구조라든지 이제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한다면은 지금의 고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더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고평가여서 뭐 접근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미래성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제일모직, 삼성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으로서 삼성그룹을 이 3세들이, 삼성의 3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고 PER, 이 고밸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뭔가 좀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 속에서 좀 주가가 부진할 것인가? 체포와 위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더하자면 저는 좀 검거하는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검거해 볼까요? 오늘 한번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검거하도록 하죠.
앞으로 패션이나 레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지도 지켜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용의자 함께 보시죠. 삼목에스폼,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급등 이후 숨고르기,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짧게 수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리바이가 맞습니다.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게 맞아요. 폭등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 종목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이번 연도 약 400억 정도 이익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전후예요. 그러면 주당 10% 정도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된 게 맞아요. 그러나 5천 원에서부터 지난 2년간 4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거는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따라서 투자로서는 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매로서 20% 정도 수익률 놓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럼 오늘 장의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괜찮습니다. 예.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위험 의견 주셨네요. 양태준 대리님은요? 개인적으로 이제 삼목 에스폼 현재 주가 모습이 뭐 알리바이대로 좀 급등한 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또한 여전히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좀 숨고르기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목 에스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 좀 거푸집, 시장 점유율 43%로 좀 선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그 점유율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점유율에서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증거 두 번째로 정책 모멘텀에 기반한 국내 주택 시장의 좀 회복들이 건자재 시장의 업황 개선에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규제 완화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주택 시장의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주요 건자재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국면에 좀 진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전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고요. 또 그거의 변화에 있어서 대처를 잘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이제 정부 정책까지 아무래도 좀 힘을 받아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말에 6,000원 하던 주식이 현재는 44,000원까지 좀 상승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또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는 조정이 좀 크게 또 다시 오기를 좀 바라면서 좀 위험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삼목 에스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3월 초까지 급등한 이후에 최근 며칠 동안은 3월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적인 움직임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업황이나 실적 부분을 봤을 때 또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당장에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 제시가 되면서 오늘 두 분 모두 위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와 삼목 에스폼 위험으로 분류하고요. 제일모직을 검거했는데요. 오늘 가격 전략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본다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NC소프트하고 그리고 또 이 삼목 에스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다만 실적도 좋은 거 맞나요? 삼목 네, 에스폼? 둘 다 좋아요. NC소프트 마찬가지고. 다만 투자로서 오늘 우리가 석방할 종목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양태준 대리님 가격 전략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 뒤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에 출시되는 또 하반기에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방어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가 같은 경우는 19만 6천 원 선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6만 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일모직의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박한샘 전문가님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현재 제일모직이 15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6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고요.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